안녕하세요. 몽이쌤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전문성 있는 어떤 대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어린이집에는 운영위원회를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제 안건도 다 다루고 보고할 사항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건의사항 같은 걸 이야기하실 때 이제 만 3세 이제 부모님 위원이었어요. 부모님 위원이 이거는 건의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담임 스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하셔서 아이 이제 뭐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러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가 조금 문제가 많은 아이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좀 사회성도 그렇고, 뭔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무슨 결함이 있는 아이는 아닐까? 라고 걱정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우리 다른 선생님들 보시기에도 우리 아이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사실대로 진짜 말씀해달라. 걱정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는 뭐, 4살 때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2년째 지켜보고 있지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 발달 상황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엄마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가시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어머님 잠깐 남으시라 해가지고 이야기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주로 담임 선생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부분에서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아이들하고 있던 이야기 중에서 줄을 설 때 아이가 제대로 뭔가를 하지 않고 맨 앞에만 서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오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 것도 잘 안 씻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더라. 무슨 시간에 땡땡이가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무슨 엄마가 이제 걱정을 하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은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근데 아이들도 비슷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다 그래서 그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좀 약간 민망했어요. 사실은 만 3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승부욕도 조금 발생해서 줄 설 때 맨 앞에 서고 싶어 하고 정리할 때 좀 정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 가서 손 씻을 때 깨끗하게 안 씻고 슬쩍 씻고 와가지고 다시 썼다고 하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번 그렇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님한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매번 1등을 하려고 하는지 맨날 줄 서려고 하면은 이제 새치기 하고 다른 친구들이 먼저 와 있어도 그 앞에 탁 서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아이가 항상 뒤에서 줄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줄 서려고 친구들을 건너뛰어서 새치기를 하고 그래요. 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땡땡아, 친구들이 앞에 서 있으면 뒤에 가 서야 되는데 우리 땡땡이는 자꾸 왜 앞에 와 서고 싶을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아이 심리를 아이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물어봐야겠죠. 정리하고 나서 줄 서자라고 했는데 정리를 안 하고 맨 앞에 왔을 때는 아마도 저는 선생님이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뭔가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이라든지 보상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은 무조건 어떤 과정보다도 먼저 하는 거를 아이가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집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떤 먼저 하는 거, 빨리 하는 거 이런 거를 아이가 원해서 그거에서 아이가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가 돼서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관찰하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만 35살이니까 지금 뭐 11월 달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충분히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이가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 먼저 들어보시고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이거든요.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런 모습들이 요즘 줄을 빨리 서려고 하고 놀잇감 정리를 안 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손을 막 대충 씻고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보여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더니 가정에서 뭔가 좀 서두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가 이거를 잘 완성할 수 있게 그 과정을 중요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게 좀 습득이 된 상황이라면은 이게 한 번에 개선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서 관찰하고 아이가 과정을 중요시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원에서 이런 행동이 보여져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부모님께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시고 이러면은 막 서두르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지 다음 단계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캐치하셔가지고 뭔가 가정 안에서도 아이에게 그렇게 뭔가 지도를 하시겠죠. 근데 이런 부분 다 빠지고 땡땡이가 이런 행동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왜 자꾸 친구들 먼저 서 있는데 네가 앞에 와서 해치게 하니?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하지 마. 이 아이도 알아요. 이 아이도 친구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줄 서는 거 나쁜 거는 아이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이가 왜 오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먼저 건드려주고 네가 더 빨리 해서 그거 다음 단계 그거를 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빨리 와서 하는 것보다 늦게 오더라도 먼저 걸 다 하고 오는 친구가 더 멋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아이에게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게 옳은 행동이 아니야. 선생님은 그 행동이 기쁘지가 않구나. 네가 더 과정을 먼저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서더라도 그럼 그걸 다 했을 때 그런 모습이 더 멋질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행동이 변화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다 과정 빼버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이기도 해요. 워낙에 이제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생님도 면피하기 위해서 아이가 행동이 이랬다. 아이 행동이 이랬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께 자꾸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고 자꾸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하네 라고 하면 우선은 선생님이 교육자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생각해 보시고 아이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관찰한 이후에 부모님께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머님도 가정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답다는 말씀인 거죠. 아이에게 부모님에게 어린이집에 있었던 이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일만 이야기 전달이 된다면 고자질이죠. 네, 부모님께 아이를 고자질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문제가 되게 많은가 보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영상 하나 더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끝나고 나서 그 어머님까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선생님 이러이러해야 돼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얼만큼 많이 바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마다의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알려드려도 이게 얼만큼 이해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수정하는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어도 이게 정말 얼만큼 아이가 소화하는지. 그런데 더 소화를 많이 시키고 저 이해를 많이 하게끔 하려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겠죠. 그래야 뭔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꼭 고쳐주지 않아도 아이의 성향이 이렇구나 라고 인정만 해줘도 사실은 스스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제가 가끔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들을 충분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인지 왜곡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좀 평가를 해볼 기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다양한 아이를 만나고 다양한 부모님들을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치우치는 경향도 좀 보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놓고 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 서적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또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특히 어린 생명을 대하는 보육교사의 일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한 일이고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늘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아이가 이 행동을 자꾸 왜 하지? 쟤 자꾸 왜 저 행동을 자꾸 왜 하지? 왜 저러지?가 아니라 너 왜 그러니? 이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곳이 아프니?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아이는 위로를 받잖아요. 감정의 수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더 잘하고자, 더 긍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아이를 대할 때, 넌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야. 가 아니라,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더 사랑스럽게 대하면 대할수록 아이는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힘들지만 정말 귀중한 그 시간, 우리 부모님들께는 그 아이들의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육아의 시간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다 전문가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 옆에 서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